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5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지난 4월 10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정권년 논설위원 주일특파원 출신인데 산케신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신문의 구로다 가스 1호 특파원이 지난 30일자 칼럼에서 지적한 대목이었습니다. 이 구로다 기자는 일본 기자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취재를 한 사람이고 여러 권의 책을 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에 대해서 가장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기자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분이 최장수 서울특파원이 들여다본 한일 현대사의 뒤안길이라는 부제가 붙는 책을 썼는데 조갑제닷컴에서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라는 제목입니다.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이것은 러일 전쟁의 결전장인 스시마 해전에서 일본 해군의 관측 장교가 그날의 날씨를 보고한 내용인데 한일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한일 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니까 이 날씨는 맑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건 그리고 사고들이 많이 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서로 이런 분위기를 이용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하고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배가 만든 나라라고 거의 저주하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제가 된 것은 그분의 딸 문다혜 씨가 일본에 다닌 대학의 성격입니다. 정권년 논설위원이 인용한 쿠로다 가스 1호 특파원의 칼럼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 딸 다혜 씨는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에 유학했다. 고쿠시칸 국사관입니다. 국사, 나라 국자, 선비사자. 이런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의 가정은 의외로 친일적인지도 모르겠다.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측근은 일본을 즐기고 있는데 문 대통령 본인은 친일 규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관제민족주의라고 비웃는 목소리도 자주 들린다. 짧지만 참 아픈 지적입니다. 여기서 대통령 부인은 다도교실에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했는데 딸 다혜 씨는 국사관 대학에 유학했다라고 딱 단정을 했습니다. 정권년 위원은 칼럼에서 기사가 나간 지 열흘이 지나도록 청와대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가짜뉴스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주일특파원 출신인 정권년 위원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도쿄에 있는 이 학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래 대륙 침략의 향도 역할을 한 우익단체 현양사 계열의 인사들이 설립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일 대통령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의 딸이 일본 대학에 그것도 우익 세력이 설립한 대학에 유학했다면 일본에서도 당연히 화제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로다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 취재를 해보았더니 설명이 납득이 갔습니다. 문다혜 씨는 도쿄에 있는 국사관 대학에 편입하여 21세기 아시아 학부에서 졸업하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사관 대학은 일본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국가주의적 성향의 근학 이념을 가진 대학입니다. 1917년에 설립된 배경에는 조선 및 중국 침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결사체 현양사 인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의 지금 교과에는 명치유신의 사상적 지도자 요시다 쇼인 이름이 나옵니다.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 중에는 이등박문 등 조선 침략과 관련된 인사들이 절비합니다. 우선 이 대학의 이념을 파악하는 데는 그 배경이, 설립 배경이 되는 현양사라는 조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낭인이란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조직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후쿠오카 무사 출신들로 188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아주의를 표방하면서 대륙 진출 및 조선 침략의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을 배출한 조직입니다. 현양사는 창립 멤버 중엔 스게야마, 도야마 미쓰루, 우찌다 료해의 아버지 등 중국 및 조선 침략과 관련된 인사들이 많습니다. 이 결사체 출신들은 군부, 관료, 재벌,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병, 1, 2차 세계대전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양사의 강령은 황씨를 받들고 조국을 존중하며 인민의 권리를 고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양사가 내건 유명한 슬로건은 대아시아주의입니다. 조선의 친일 개화운동가 김옥균과 박영효를 비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찌다 료해이는 현양사의 해외 지부격인 흥룡회를 조직해가지고 조선의 일진회 이용구를 포섭해서 한일합병에 이용했습니다. 러일전쟁 때 활약했던 아카시 모도지로라는 정보장교는 이 현양사 출신인데 1910년 7월 데라우찌 통감을 따라서 한국에 와가지고 헌병사령관 및 경무총감으로 부임해서 한일합병 뒤 무단정치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현양사의 사상에 공감했다는 시바다, 이 한자로는 덕차랑인데 독구지로 뭐 이렇게 읽히겠습니다. 시바다에 의하여 도쿄 부근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 청년 대민단이고 이 조직이 현양사의 사상을 즉 대아시아주의 또는 대륙 침략적 사상을 청년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로서 국사관을 설립하였습니다. 1917년입니다. 이런 관계로 태평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게 침략적 교풍을 느끼게 한다 해가지고 이 국사관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47년부터 53년까지. 지금도 이 국사, 나라를 걱정하는 뭐 사무라이라는 뜻인데 그런 기질이 있어서인지 공무원으로 많이 취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도 많이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학의 유래와 이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창립자들이 목표로 한 것은 요시다 쇼인의 정신을 모범으로 삼아 하루하루의 실천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력과 담력을 구비한 인재, 즉 국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 학교의 로고가 있습니다. 교장이라고 그러죠. 이 교장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국사관 장립동인들은 격동의 막말기, 막부말기라는 뜻입니다. 사상가, 교육가로서 준열한 삶으로 일관한 요시다 쇼인의 송하촌숙, 이것은 사설 학원입니다. 스터디 그룹이죠. 을 개성하는 학숙을 육성하려 하였다. 초대 관장인 시바다는 새빨간 단풍나무를 보고 요시다 쇼인의 일편단심을 연상하여 이를 교장 로고의 학교 로고의 도안으로 채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생보국의 무사들을 상징하는 7조각의 단풍잎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요시다 쇼인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야마구치의 학이라는 마을에서 송화촌숙이라는 학당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개조해야 한다. 이게 명치유신의 주역을 만들어내는 학당이었습니다. 이 국사관 대학의 교가가 있어요. 이 교가를 문대통령의 딸이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가 안에는 뭐 황국, 천황의 나라, 황국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다이 씨가 다녔다는 21세기 아시아 학부는 일본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아시아 문화나 역사적 배경, 가치관, 습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이해가 깊은 학생들을 육성하여 장래 아시아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설립 배경 조직인 현양사의 대륙 및 조선 침략 명분이 아시아주의였습니다. 이 이념이 21세기적으로 수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인들의 집념을 느끼게 하는 교풍입니다. 아베 수상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7일 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다닌 학교가 그 요시다 쇼인의 정신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흥미가 있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을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는 아이디어의 발상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한 이야기고 이 사람은 30살에 처형이 되었는데 막부를 타도하려고 하다가 그가 주력했던 것은 일본을 개혁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그 교육이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조선병합의 결정적 역할을 한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지만은 한국인으로서는 좀 복잡한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이죠. 1948년에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배가 만든 나라고 그 뒤에도 친일파가 반공, 독재, 보수 세력으로 탈바꿈만 해서 이것들은 위선의 세력이라고 거의 저주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하여 작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70주년으로 기리지도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다닌 학교가 친일파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배후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조선 침략의 이 정신, 인맥을 제공한 현양사가 설립한 대학교라는 점에서 한일 두 나라에서 지도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05년에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당신 자민당 국회의원이고 지금은 총리가 된 아베 신조 씨를 인터뷰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마음에 새기고 계시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베 당시 의원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저의 고향은 야마구치현 도쿠가와 시절엔 조슈한입니다만 명치 유신의 지사들을 많이 길러낸 요시다 쇼인이라는 선생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인용한 맹자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성의를 다하면 움직이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시다 쇼인은 1859년 막부에 의해 영모제로 처형이 되었는데 그가 가르친 조슈번 야마구치 출신의 무사들이 가고시마 고치는 시곡구에 있습니다. 고치 무사들과 손을 잡고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명치유신입니다. 명치유신의 주역인데 그 다음에는 대륙으로 침략의 원동력이 또 명치유신에서 나옵니다. 일본 국내적으로 보면은 영웅이고 조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악당이죠. 재앙이죠.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학당 송화 촌숙에서 가르친 43명의 제자들이 그 난세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통계입니다. 43명 중에 6명이 할복 자살을 했습니다.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또 반란을 일으켰다가 토벌되어 가지고 죽은 사람이 4명. 참수형 1명. 옥중에서 죽은 사람 1명. 43명 중에 13명이 요사이로 말하면 비명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 수상이 되고 출세를 했습니다. 이 난세, 혁명이라는 것이 이처럼
목숨을 거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요시다 쇼인의 정신을 이어받는 학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공부를 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친일 잔재 청산이 안 되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서지 못한다 하는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딸의 학교 문제까지 이제 기사거리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관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한국은 일제 36년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